자, 명제. 빠밤. 앞으로 너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많은 명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실상 중학교 때도 명제가 굉장히 많았어. 왜 기니 길이 보기 주어졌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명제거든. 오케이? 참과 거짓을, 명제라는 거의 뜻이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전부 다. 예,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인범이는 잘생겼다. 이런 거 참인 명제, 그치? 그렇잖아. 참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500은 크다. 이런 건 거짓, 그치? 거짓이라는 명제가 아니야, 그치? 왜? 사람마다 참거짓의 여부가 이제 객관적이지 않잖아, 그치? 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어야 합니다. 알았지? 이 논리가 반드시 필요해. 논리가 그냥 그런 것 같아. 참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알았지? 오케이? 항상 계속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이게 좀 논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명제가 뭔지 이런 건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게요. 명제는 주로 그래서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P, Q, 뭐 R, 땡땡땡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런 알파벳을 가지고 명제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명제의 부정. 어떤 명제가 있어. 뭐뭐뭐이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명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떤 P라는 명제의 순서를 명제 P를 부정을 하면 앞에다 뭐 붙여? 물결 표시 하나 이렇게 붙이죠. 그쵸? 얘가 P이다 였으면 얘는 P가 아니다고, 얘가 뭐가 아니다 였으면 얘는 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어떤 명제의 부정은 결론을 부정시키는 거다.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알죠. 요런 것도 부정을 다시 부정시키면 원래 명제로 돌아온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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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런 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항상. 마찬가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는 부정은 참이에요.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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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귀류법이 이제 결론을 부정시켜가지고 명제의 모순됨을 찾는 뭐 그런 건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부정을 한번 써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헷갈리면 안 돼. 저 뒤에서 배울 역, 대우와 부정은 다른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역과 대우랑 부정은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지? 뭐뭐뭐이다를 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부정이에요. 알았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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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장, 딱 하나에 이어진 문장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명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봐왔듯이 그냥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들도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그 명제의 앞에 있는 걸 가정, 뭐 뒤에 있는 걸 결론 뭐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치? 그치? 자, 볼게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정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정리라는 단어와 증명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일단 정의하고 정리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얘는 정의야, 얘는 정리네, 이런 거.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변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과 같다. 이거 뭐라고 불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잖아, 그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치? 이게 정삼각형의 정의라고, 그치? 정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용어를 뜻을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고 누가 수학자들끼리, 수학하는 새끼들끼리 그냥 정해놨어요. 우리가 뭐라고 못해. 왜 얘를 이렇게 불러요? 토 달 수 없어. 이게 왜 그래요? 증명도 없어. 오케이? 그냥 정해놓은 것이야. 누가 수학하는 새끼들이. 오케이? 하다못해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수학자 둘이서, 친구인 수학자들 둘이 만나서 둘이 정해놓은 것들도 있어. 둘이만 정해놓고 그냥 둘이서 계속 쓰다가 그냥 조금씩 퍼져서 이제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 뒤에 그 상용로그라는 건데 이렇게 쓰기로 하자가 시작이었어요. 둘이 그래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쓰자. 저 수학 1에서 배우는 상용로그라는 게 그래,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그럼 너 따라 써야겠다, 이러다가 시작된 거예요. 둘이 술 먹다가 그렇게 됐대. 몰라, 내려온 얘기는 그래, 한 5,000년, 몇만 년 전인지 모르겠어. 코시 슈바르츠는, 코시랑 슈바르츠는 사람이 2명인데 하나가 다 못하고 죽어서 나머지 하다가 계속 발견한 거예요. 슈바르츠가 아마 먼저 태어나서 하다가 죽었을걸? 코시라는 애가 나중에 끝까지 완성시킨 건데 진짜 그 부등식 하나 완성시킨 그게 아니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사실 문자 n개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코시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는 이제 증명, 뭐라고 써있어? 우리가 이미 증명된 성질이나 정의를 이용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놓은 성질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성질이나 정의, 이미 증명된 성질이나 뭐로 성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말을 좀 이쁘게 잘 써줘야겠네. 성질, 성질 중에서 기본이 되어 다른 명제의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리 아니에요? 아이고, 맞아, 정리. 왜 그런데? 증명 쓸 거예요, 여기다 이제 증명. 뭔가 이런 논리적 이유로 얘가 성립한다라고 밝혀져 있어. 다만 얘는 이 모든 정리에는 미안해. 지웠다 다시 쓰게 만들어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이 항상 동반돼요. 얘가 왜 성립하는지는 동반이 되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 될 일이 나오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명제에 증명을 할 때 그 정리를 또다시 증명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 그러니까 증명된 사실이야. 증명이 돼야 돼, 알았지? 피타고라스 정리. 뭐 다른 거 정리를 하다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면 그냥 쓰자. 뭐 이런 거. 삼각형의 중선 정리. 뭐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하진 않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른 증명을 할 때는 사용해도 되는 것. 됐나요? 됐나요? 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어때? 같아. 그걸 다른 문제 증명하다가 걔네들이 왜 같은지 얘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증명은, 보고 써야겠다. 말이 되게 길게 써 있어. 슉슉슉. 정의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 을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거짓인 명제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오케이? 거짓인 명제를 증명한다라는 건 없어요. 아니면 뭐뭐뭐이다가 성립을 안 한대. 그럼 뭐뭐뭐가 아니다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뭐뭐가 아니다가 참인 명제가 되니까 그 녀석을 증명은 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사실 뭐뭐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 뭐뭐뭐가 아니다는 그래서 극히 일부분만 배울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뭐뭐가 아니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데 이제 반례라는 그런 도움을 얻어가지고 얘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가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고 마는 거야. 오케이. 자, 차차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말이 되게 복잡했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의. 근데 이렇게 정의, 정리, 증명 이 순서로 써놔요. 알았죠? 그 순서 바꿔 써도 상관없는데. 선생님 못돼 쳐먹어가지고. 슉슉.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조건이라는 건데, 조건. 이제 보통 PX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문자의 모양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QX를 쓸 때도 있고요. 근데 문자의 모양이 X가 꼭 아니라 여기가 Y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조건. 여기 QY라고 써놓으면 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조건.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알았죠?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조건만 딱 써놓으면 x는 5보다 크다. 이런 게 조건이라는 거야. 이건 지금 명제가 아니라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잖아. x에 7 넣으면 참이야. 그렇지? 근데 x에 5 넣으면 거짓이야. 이해돼? 즉 이렇게 미지수의 값에 어떤 녀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녀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걸 보고 이게 명제인지 조건인지 헷갈리겠어? 혹시 헷갈리겠어 너희? 헷갈리겠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보통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생략하고 명제처럼 PQR 뭐 이런 식으로만 쓰기도 합니다. 꼭 PX 이렇게까지 안 써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냥 조건 P 이렇게만 써도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는 명제에다 써도 그만, 조건에다 써도 그만. 그럼 이걸 보고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읽어보면 돼 얘가. 그냥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녀석이면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아직은.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참거짓이 판단이 되는 녀석은 조건.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굳이 뭐 x가 써있냐 안 써있냐를 가지고 명제인지 조건인지 판단한다가 아닌 거지. 됐나요?
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 조건도 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x 이거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잘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보통 잘 안 붙여요. 왜? 귀찮거든. 그쵸? 귀찮잖아, 그치? 잉크 아깝잖아. 종이에 손 아프잖아. 그래서 보통 다 잘 안 붙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의 조건은 이게 되게 신기한 녀석이야. 여러 개의 조건이 하나에 결합돼서 하나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설명을 하기가 쉣. 나머지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명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시작을 해서 명제가 무엇인지 어휴 그 다음에 그 명제를 부정시키면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무엇이, 그 명제 관련해서 이제 정의랑 정리랑 증명이 각각 무엇인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끝났죠. 조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 그 조건에 부정은 어떻게 쓰는지. 이제 명제는 보통 소문자 PQR을 쓰고요. 김철수 수학학원 길 가는데 나눠주더라고. 학부모로 보였나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내가 일로 보낼게요. 알았죠? 조건의 부정, 이제 명제랑 조건은 둘 다 이제 알파벳 소문자를 쓰는데 이 녀석은 이제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했으나, 다만 명제와 조건이 이제 혼동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빼고 쓰기도 하자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좀 와봐 또. 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진리집합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이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상황들 빼고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한눈에 보고 판단하기, 그 좀 거지 같은 녀석들. 그렇지. 그런 것들에 이제 참거짓을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용되는 녀석입니다.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은 명제라고 안 했잖아. 그치? 이건 명제가 아니잖아. 이 미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 수도 있는 녀석을 조건이라고 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숫자를 뭔가 만족하는 x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x들,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값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P라는 조건이 X는 15의 양의 약수이다. 이런 건 조건이죠, 그쵸? X에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치?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 값이 뭐뭐 있어? 1, 3, 5, 15 있지, 그치? 즉, 이 1하고 3하고 5하고 15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의 부정을 이제 앞에다 물결을 표시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치? 어떤 px라는 요 조건에 진리집합은 보통 알파벳을 똑같이 맞춰주거든. 진리집합은 뭐 대문자 p를 씁니다. qx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 대문자 q를 써요. 그냥 꼭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알파벳을 맞춰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px, not px라는 이 조건을 부정시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조건을 부정시켰을 때도 역시 얘도 하나의 조건이야. 그치? 왜? x는 15의 양의 약수이다라는 걸 부정시키면 x는 15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그럼 요 녀석의 진리집합 역시 있을 건데, 그럼 15의 양의 약수이다, 15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그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은 어떤 집합일 거냐? 요 녀석을 뺀 나머지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우리 그럼 어떤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만든 집합을 뭐라고 불러?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을 시킨 녀석의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됐나요? 이 진리집합 사이에 이제 관계죠. 부정을 시키면 여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배웠네. 우리 집합에서 어떤 녀석을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을 시키면 뭐가 돼? 다시 P가 되잖아. 원래 집합이. 이런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어떤 조건을 부정시킨 녀석을 다시 부정을 시키면 다시 원래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귀결될 수 있겠지. 그치? 됐죠? 됐죠? 늦지 말고요. 늦지 말아요. 요게 이제 진리집합에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조건이 새로 합쳐져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좀 빠르게 할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 P 또는 Q. 이제 요런 조건. 두 개의 조건이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인데요. P 또는 Q라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합쳐져 있는 녀석이 있고요. 또 P 그리고 Q 요렇게 써져 있는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X는 15의 양의 약수 또는 20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또는 이라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원소를 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요 녀석의 진리집합. 요 녀석의 진리집합. 그럼 어떤 부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있잖아.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들을 다 합쳐놓은 집합을 뭐라고 불러?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치 준영아? 그치? 그래서 이제 P 또는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이 PQ는 조건 PQ 각각의 진리집합인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P 그리고 Q라는 거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 교집합 Q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쵸? 자, 그럼 역시나 얘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부정을 시켜볼 수 있을 거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조건을 부정을 시켜보면 각각 부정시키면서 not P 또는은 그리고로 바뀝니다. 역시 Q도 not Q 요렇게 부정이 될 거예요. 얘를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빠르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부정을 시킨다라는 거는 진리집합에 여집합을 붙이면 됐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요 집합에 진리집합에 P합집합 Q라는 집합에 여집합을 붙여보자 이거야. 그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조건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런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는 녀석은 P의 부정일 거고요. 그쵸? 요런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는 녀석 역시 Q의 부정일 겁니다. 그치?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해됐죠? 집합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요 녀석의 부정은 당연히 요 녀석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치? 됐죠? 됐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요 녀석 P 그리고 Q라는 녀석을 부정을 시키면 역시 not P 하고 not Q가 되고요. 가운데가 이제 그리고가 뭘로 바뀌겠어? 또는 으로 바뀔 겁니다. 그치? 뭐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은 녀석이어서 뭐 까먹지 않고 잘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쵸? 그쵸? 다음. 자, 쭉쭉쭉 왼쪽 걸 치우고 슉슉슉슉. 그 다음 얘기할 건 두 개 이상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런 거 해봅시다. 오케이? 요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px라는 조건을 이렇게 써볼게. x는 뭐 18의 약수. 뭐 조건이죠.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치? qx라는 요런 조건은 뭐 x는 9의 약수. 얘도 역시 조건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요렇게도 써볼 수 있다고. x가 18의 약수이면 그 x는 9의 약수이다. 그쵸? x는 18의 약수이다라는 조건과 x는 9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돼 있습니다. 그치? x가 18의 약수이면 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만 생각을 하면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하여 요런 녀석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그치? 지금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거짓. 왜? 18. 그쵸? 요런 숫자 때문에 이제 거짓이잖아. 어쨌든 x라고 여전히 써있긴 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되어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명제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그냥 간단하게 px 이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면 qx 이다. 이제 요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앞에 있는 요 조건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가정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요 조건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 결론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가정도 하나의 조건이고요. 결론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 이렇게 x는을 지워도 딱히 문맥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이 써져 있긴 한 거지만 x는 이런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맥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치? 됐죠? 그래서 굳이 x라는 표현이 없어도 18의 약수이다라는 건 하나의 조건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됐나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긴 이런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볼 건데 언제가 참이고 언제가 거짓이냐고 하면 이제 참이 될 때는 이제 언제가 참이냐면 px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px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qx를 만족할 때 이 명제 px이면 qx이다가 참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경우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p면 얘가 참일 때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px 화살표를 두 줄로 요렇게 그어놓고 qx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살표가 두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참이다 거짓이다 따로 말이 써있지 않아도 얘는 참이다 라고 써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좀 집중해서 좀 관찰을 해볼게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집합단원의 부분집합의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부분집합의 정의.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그치? 집합 B를 만족시킬 때, 그치?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에 진리집합 있잖아. PX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이 있고요. QX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 얘를 만족한다라는 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고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X라는 거는 이제 P의 원소들이겠지. 그치? 이 P의 원소가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게 참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역으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두 번째. 아유, 너무 쉬워가지고 애들이 막 다 졸아셔. 자, PX, QX. P면 Q이다가 거짓일 때. 거짓일 때. 얘 이제, 자, PX를 언제냐면, 만족하는 모든, 이제, X 중에서 QX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면 존재하면이라는 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면 PX이면 QX이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면이라는 게 여러 개 있어도 그만, 하나만 있어도 그만. 그치? 얘를 기호로 그럼 어떻게 쓰냐? 얘가 거짓일 때 요렇게 PX, QX 두 줄 화살표에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는 어느 방향으로 긋나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얘는 요 안에 원소이지만 요 안에 원소가 아닌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봐봐.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럼 그 원소는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 봐봐.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제 요런데, 그치? 요런 상황이 있으면, 아니면 아예 PQ가, 그치? 요렇게 돼 있는 상황도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존재하죠. 그쵸?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통일성 있게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P-Q, 그치?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을 이런 상황이든 요런 상황이든, 그치? 그래서 이 P-Q가 공집합이 아니면 있잖아. 그러니까 P-Q가 공집합이 아니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쵸? 공집합이 아니면, 즉 이 안에 들어간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P면 Q이다는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그때 요 안에 있는 어떤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요 어떤 A가, 자리가 좀 부족한데 여기가 쓸게요. 얘 밑에 이었으면 돼. 어떤 A가 P-Q라는 집합의 원소야. 오케이? 요 A를
뭐라고 부르냐? 반례라고 부릅니다. 반례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하나면 충분하거든, 그치? 뭐 여러 개는 아니어도 되고요.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반례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즉, 좀 복잡하고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반례를 찾는 연습들을 해놔야 합니다. 자, 볼게요. 몇 개만 좀 써보면 자, 이런 명제 볼게요. x 플러스 y가 실수이고요. x 곱하기 y도 실수이면 각각 실수이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 더하기 y도 실수고요. x 곱하기 y도 실수입니다. 그러면 x랑 y는 둘 다 실수냐? 참이야, 거짓? 거짓이야. 왜? 그치, 요런 애들 때문에 1 플러스 i, y를 1 마이너스 i 이런 애들로 잡으면 합도 실수이고 곱도 실수이지만 각각 실수라고 할 수 없겠죠, 그쵸? 뭐 요런 게 있고요. 이번 이제 그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여기저기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 명제가 있는데 이런 거 다음 명제가 참거짓임을 고르세요. 기니들이 막 이렇게 막 축구하고 와서 막 이겼어? 이겼어? 이거라도 해야지, 그치? 자, 이거 자, 요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요거를. 갑자기 쓸라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쪽이 이건데. 이쪽이 이건데. 왼쪽엔 뭐라고 써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기억이 났거든? X.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 치매 걸려가지고. 거짓인 명제인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려왔거든, 이거를. 이게 엄청 많이 틀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 몰라. 진짜 생각이 안 나. 내가 찾으면 말해줄게. 내가 다음 시간까지 내가 찾아볼게. 내가. 이 발레 애들이 엄청 많이 틀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해요. 젠장을. 그치? 자, 졸지 말고요. 저 숙제 다 했어요? 오케이. 자, 민망할 땐 이런 건 하나씩 물어보는 거지. 자, 다음은 이런 거. 모든이라는 표현이나 어떤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명제들을 좀 볼 거예요. 함되어 있는 명제. 얘도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봐봐. x는 이렇게 써볼까?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x는 실수입니다. 플러스 1이라고 써볼까? 이렇게 써봅시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는 실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그렇잖아. 이건 명제가 아니잖아.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왜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앞에다 내가 이런 말을 써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참이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어떤 조건인데 얘는 심지어 이제 두 개의 조건이 합쳐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치? 하나의 조건이 써져 있는데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라,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을 추가시켰더니 뭐가 돼 있어? 명제가 돼 있어. 그치?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명제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치? 얘도 역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더니 참인 명제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건, 어떤 px라는 조건 앞에 요런 표현이 붙습니다. 어떤 px라는 조건 앞에, 얘는 이제 조건이야 명제가 아니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근데 여기 x의 조건은 조금 정해질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유리수 x에 대하여, 모든 뭐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좀 그 수의 범위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어쨌든 이제 요런 문구가 하나 붙어 있으면 뭐뭐뭐이다, 요렇게 써놓으면 이건 하나의 명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안경을 안 쓴 새끼가 있나 없나만 찾으면 되겠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짓. 그치? 그래 안 그래? 한 명도 없으면 참.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가 참이려면, 요 조건에 진리집합이 있을 거잖아. 그치?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냐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인지 전체 집합이 아닌지 관점에서 찾아보는 거야. 다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말 그대로 얘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얘를 다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쵸?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치? 전체 원소, 이 교실에 있는 전체 학생 중에 안경을 썼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짓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 거짓이 된다. 요렇게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뭐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 빠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이 안경 안 썼는데? 그치? 아니라고. 안경을 안 쓴 애가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 그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참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 안경을 쓴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한 명도 없는지. 그치? 이걸 봐야겠지.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랑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로 나뉩니다. 오케이? 공집합이 아니야. 즉 얘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뭐다? 참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진리집합을 만족하는 게 없을 때만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면 요 조건에 써져 있는 요 문장을 잘 보는 거지. 모든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얘 만족 안 하는 거 뭐 있지? 빨리 찾자. 하나도 없네? 참이네. 오케이? 하나 찾았네? 거짓이네. 그치? 모든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이라고 써 있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야? 얘를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찾는 거야, 그치? 만족시키는 거, 하나 몇 개 있네? 참이야. 또는, 근데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네? 거짓이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그치? 그치? 그게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로 내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역과대요. 역과 대우도 내줬어? 나쁜 선생님은 많이 내줬네? 유형 10번. 대우도 했네? 명제 사이의 관계까지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윤서야. 자면 안 된다. 자. 빠밤, 명제의 역, 대우.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라는 녀석도 존재가 합니다. 어떤 명제의 역명제라고 하고요.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하고요. 없어졌지만 어떤 명제의 이 명제라는 표현도 있어요. 뭔가 사람 이름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없앴나 봐, 그렇죠? 자, 볼게요. 어떤 P이면 PX라고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명제가 있으면 가정과 결론을 순서를 바꾼 이것도 하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건 4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6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라는 것도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이런 명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4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명제가 되면 4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요때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not P이면 not Q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또 역시 6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역시나 얘네들을 앞뒤로 위치 바꾼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비스무리한 이 4개의 명제를 관계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관계를. 얘네들 있지, 얘네들.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녀석들을 역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요 명제의 역은 요 녀석이고요. 요 명제의 역은 요 녀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뀌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역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뀐 녀석. 그 다음은 얘네들끼리는 얘가 교육과정에 없어졌는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만 시킨 녀석. 오케이? 얘네들도 역시 가정과 결론에 각각 부정이 돼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서 각각 부정을 시킨 녀석을 대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정이 돼 있잖아. 얘를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매우 중요했었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요런 거 P이면 Q이다라. 어떤 원래 명제가 있으면 그 녀석의 대우 not Q이면 not P다라는 요 대우 명제는 서로 진리값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거꾸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어떤 명제와 그 녀석의 대우 명제는 언제나 참거짓의 관계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하면 명제의 참거짓에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확인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이런 거 볼까요? 봐봐. X 플러스 Y가 있잖아.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볼까요? 빨리 저 읽어봐. 저거 빨리 읽어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뭔가 말이 좀 되게 와닿지 않게 써있어. 그치? 와, 샵이 5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보면 또는의 대우는 이제 부정을 시키는 건 그리고로 바뀌어야겠지. 그치? x가 2이고 그리고 y가 3이면 x 플러스 y는 5입니다. 요렇게 써놓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건 누가 봐도 참이야. 초등학교 2학년도 알 수 있는 참이야. 그치? 얘는 참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좀 궁금하잖아. 대우가 참인데 왜 원래 명제가 참인지. 이거는 뭐 가지고 판단할 거냐?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어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지. 진리집합이. 그치? 자, 볼게요. 여기다가 P면 Q이다가 이렇게 두 줄로 참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겠죠. 그쵸? 오케이? 우리 부분집합의 포함관계에서 그럼 각각 여집합을 붙이면 이 포함관계가 뒤바뀌었어요. 뒤바뀝니다. 실제로. 봐봐.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고요. 뭐 전체 집합이 뭐 있을 거고요. P의 여집합은 요 두 개의 영역을 만족하는 거고, 그치?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언제?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는데, 그럼 이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떤 녀석의 진리집합이냐?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일 거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은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일 건데, 그치? 그럼 얘가 얘 부분집합이니까 이 명제가 참이겠구나. 이 순서대로 얘가 성립하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얘가 성립하면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은 언제나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몰라, 안 깨워. 자든가 왜 되겠어. 됐죠? 여기까지 됐죠? 말 나온 김에 얘기 몇 개나 좀 더 해봅시다. 자, 빠밤빰빰빰빰빰빰빰. 그냥 정리만 한번 해주는 거야. 정리만. 3단 놈. 삼단 논법은 뭐냐면 이제 간단한 거죠. 이렇게 써져 있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이면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얘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얘네 두 개가 참이라고 하면 얘도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왜? P가 Q의 부분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이다. 뭐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치? 아니, 내가 얘보다 나이가 많고 얘는 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얘보다 나이가 많아요. 뭐 이런 거죠. 그쵸? 당연한 겁니다. 그치? 굳이 또 둘이 야 너 민증 까봐, 나 민증 까봐 해서 또 나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 그치? 나이 관계가 확실해졌고 나이 관계가 확실해지면 내가 얘 형이고 얘는 너보다 형이니까 난 네 형이야 새끼야. 이럴 수 있다. 그치? 정신 좀 차려봐 새끼야. 패딩 벗어봐. 패딩 좀 벗으면 안 돼? 그럼 너무 이렇게 겨울잠 자는 지금, 그치? 오리들 겨울잠 자잖아. 그치? 지금 딱 오리털 패딩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겨울잠 잘러 지가 오리인 줄 알고 그냥. 자, 얘 봐봐. 너 이거 오리털 패딩이지, 그거.
몰라? 오리털 아니면 거위털일 거야. 지금 겨울잠 자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새끼들아. 이거 자면 안 돼. 이거 자면 안 된다고. 됐죠?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뭐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틀릴 일이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숙제 질문 좀 받고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또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요. 자, 내가 이거 개념 기본 정석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계를 이해해서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생각 자체가 좀 복잡하거든. 자, 내가 그래서 항상 예로 들어주는 게 뭐냐면 항상 예로 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인이기 위해 충분하다.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예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손. 빨리 나 이거 무슨 문장인지 잘 모르겠다. 뭘 충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증명이 됐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지구인이야. 오케이? 지구인이려면 꼭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받았으므로 나는 지구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치?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거를 요 파트에서 뭐라고 쓰냐?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인이기 위해 충분하다라는 걸 만족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그랬지? 이게 도형이나 집합에 적용되면 조금 말이 어려워져요. 자, 또 볼게요. 위치만 좀 바꿔서 내가 써볼게. 자, 지구인은 일본 사람이기 위해 필요하다. 잘 맞는 말일까요? 거짓일까요? 일본 사람이 되려면 일단 지구인부터 돼야지 않겠나? 아닌가? 일본 막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뭐 잡아온 애도 뭐 일본인으로 쳐주나? 아니잖아, 그렇지? 일단 일본인이 되려면 지구인이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눈, 코, 입, 팔다리 이렇게 달려 있어야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쨌든, 그치? 그래, 일본 사람이 되든 한국 사람이 되든 어디 나라 사람이든 뭐가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맞는 말이지, 그치? 이런 문장이 이제 참일 때 얘를 여기서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인은 일본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알았지? 이걸 식에다가 적용시키기가 왜 어렵냐면, 봐봐, 내가 이거 그냥 숫자로 해볼게. x제곱은 1은
자, 이렇게 써놨어요. 와씨,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봐봐, 이런다고. 자, 그럼 내가 반박을 해볼게. 봐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반박해볼게. x가 1이 되려면 그럼 x제곱이 3이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봐봐, x가 1이 되려면 x제곱이 3이어도 x가 1이 될 수 있냐는 얘기냐고. 아니잖아, 그치? 그렇잖아. x가 1이 되려면 x제곱은 반드시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치?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구인이라고 해서 다 일본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일본놈이 되려면 일단 지구인은 돼야 되는 것처럼 x가 1이 되려면 제곱시킨 숫자는 일단 1이 아니면 안 되지, 그치?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그치? 즉 맞는 문장이라고. 오케이? 숫자로 들어가고 특히나 집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우라고 합니다. 뭘? 화살표, 방향만. 오케이? 이것만 외우자고. 이것만 외워도 애들이 질문하지. 서술형에.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면 뭐라고 써요? 이게 외워서 그냥 아는 것처럼 써요.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이 참이에요 라고 쓰면 그냥 선생도 이 새끼 잘 알고 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알았지? 누가 그거 가지고 태클 걸지 않아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화살표 방향만 외우자고요. 됐죠? 화살표 방향만 외우자고요.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칠판에 쓴 거랑 니네가 집에서 문제 풀 때 쌤에 있는 거랑 정석에서 배운 거랑 어떤 명제의 화살표 방향을 쓸 때 어느 방향을 원래 방향이라고 해? 원래 주로 어떤 방향으로 써 있어, 화살표가? 이쪽으로 써져 있지, 그치? 이쪽으로, 그치? 그래서 뭐만 외우냐? 이쪽 방향 참이야? 충분 조건이야. 이것만 외웁니다. 오케이? 위에다 이거 하나 써줘야겠다. px는 qx이기 위한 삐리리리리 조건이다. 라고 할 때 요 네모 하나는 이제 뭘 써야 될지 보면 이쪽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된다. 이쪽이 참이면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된다. 원래 방향이 참이면 충분 조건. 오케이? 그럼 반대 방향은 뭐겠어?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부 다 참일 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에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쓰세요 라는 건 명제 참거짓을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그치? 다만 한쪽 방향만 판단을 해보면 안 되고 양쪽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알았지?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일 땐 충분 조건이라고만 쓰면 되고요, 그치? 반대로 거꾸로가 참이고 원래가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되고 둘 다 참일 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되고, 물론 명제를 풀다 보면 둘 다 거짓일 때도 있거든. 이거는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닌 상황, 그치?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인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근데 거꾸로도 일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거짓이잖아. 이런 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아니라고, 그치?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막간을 이용해 잠도 깰 겸 뭘 할 거냐? 우리 일본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니네가 종이 아무거나 꺼면 아무거나 종이 짜투리 조금만 있으면 돼. 조금만. 자, 짜투리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자 두 군데다 뭘 그리냐면 검색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기와 일본의 국기를 그려보세요. 역시 뭐 이거 못 그리고 이것만 그리면 일본 놈이지 이게, 그치?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잠도 깰 겸, 대한민국 국민은 요시 다 왔나 애들?
자, 하나씩 물어볼까요? 하나씩? 그림 해볼까요? 봐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이걸까요? 이걸까요? 얘죠, 그쵸? 이건 다 알죠? 위에가 빨간색일까요? 아래가 빨간색일까요? 이건 다 알죠? 위에가 빨간색이야. 자, 그럼 우리 건곤가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 막대기 3개짜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긴 거 3개. 한 명씩 지목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야겠다.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더라. 그럼 막대기 4개짜리는 대호 지금 재범이 지금 모르는 눈빛으로 막 엄청나게 불안한 눈빛으로 막 하고 있어서, 자, 어디 있어야 할까? 막대기 4개짜리. 막대기 4개라는 게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 너 일본 국기 그릴 줄 알아, 몰라? 저 봐봐, 제 이름. 어디 있어야 할까? 그쵸, 왼쪽. 여기 있고. 자, 그럼 준영아 5줄짜리 어디 있어야 될까? 짧은 거, 그러니까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거 얘 어디 있어야 될까? 잘 찍었어.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일본 국기는 다 그릴 줄 알면서. 자, 그럼 그다음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2탄. 우량권 다 똑같으니까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문장만 맨 처음 시작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이 정도. 2절도 딱 이만큼, 3절도 이만큼, 4절도 이만큼. 너무 즐거워 보여요. 아니, 잠도 깰 겸. 며칠 전에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우씨 한번 시켜봐야겠다. 몇 명이나 쓰나? 설마 1절도 못 쓰는? 자, 1절도 못 쓰는 사람 신분증 꺼내봐야 돼. 진짜 일본 사람일 수도 있어. 자, 우리나라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저 헷갈린다. 사절이 순서가 헷갈려. 오호이 막 못 써. 4줄 네 번째 줄 막 못 쓰는 애도 있어. 사절 뭐라고 썼어? 강렬아? 이 기상과 이만. 오우씨, 오, 그쵸. 이게 사절의 시작이고. 준영아, 3절 뭐야? 그럼 옆에 재범이가 3절. 뭐라고? 저기, 민성이가 3절. 오우, 씨. 대엽이 2절. 뭐? 사절 두 번째. 안 돼. 2절의 시작. 여기까지는 많이 알던데. 2절 시작 뭐야, 얘들아? 그쵸, 남산 위의 저소나무로 시작하죠, 그쵸? 우리 그 재범이는 일본 사람인 걸로 하죠. 자, 그냥 잠도 깰 겸 한번 좀 해봤어요. 잠은 좀 깼죠, 그쵸? 잠은 좀 깼죠, 그쵸?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제는 뭐 거의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명제 파트는 얘기가 끝나서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 증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명제의 증명. 빠밤. 명제의 증명.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예요. 명제가 왜 참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잖아. 증명. 일단 서술형일 거 아니야, 그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학교 시험 단골이겠다. 학교 시험 초단골, 서술형 초단골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한 4-5가지가 있고요. 자주 나오지 않는 한 200억까지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잘 기억하고 있고, 처음 보는 건 그냥 알맞게 잘 증명하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되게 무책임하죠, 그쵸? 그러니까 증명 되게 많이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뭐 증명 프린트 뭐 이런 거 줄 겁니다. 증명 막 60개씩 있는 프린트. 증명해와라, 뭐 이런 거. 자, 명제 증명 방법이 있잖아. 이 단원에서 사용하는 증명 방법.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증명이 있으면 증명법, 간접 증명도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 내 손으로 하는 증명이고, 간접 증명법은 뭐 옆 사람 때렸으면 옆 사람이 대신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알았죠? 자, 야 새끼야 너 증명해봐, 뭐 이런 거 아니고, 알았지? 자, 이제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있을 때, 뭐 거짓인 명제 증명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참인지 설명하는 거니까. 어떤 참인 명제가 있는데,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가정을 이용하여 가정과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뭐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2변 길이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결과에 도달. 뭐 이런, 그냥 이겁니다. 가정, 얘가 성립하니까 얘 때문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결론을 만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뭐가 있냐면, 봐봐. 예를 들어줄게. 이제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합니다. A랑 B가 자연수일 때. 오케이? 자, A와 B가 뭐라고 할까? 홀수이면 A 곱하기 B도 홀수이다. 자, 뭐 이런 걸 증명을 해봅시다. 오케이. 홀수이면, 짝수이면. 근데 먼저 뭐부터 배워야 하냐면, 그럼 자연수의 분류를 좀 배워야 됩니다. 자연수를 분류.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분류를 못해서 부분 점수 1점씩, 2점씩 이렇게 까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홀수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홀수의 정의. 그냥 정의라고 할 것까지 없어. 그냥 너희는 홀수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진수? 홀수가 2로 나눠 떨어지는 수야? 나머지가 1인 숫자,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홀수는? 그럼 이 n은 뭔데? 자연수. 그치? 이렇게 쓰면 1점씩 깎이는 거예요. 그치? 왜? 내가 이 명제를 증명을 할 때 A랑 B가 홀수일 때 곱이 홀수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 모든 홀수에서 다 성립함을 보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홀수 하나를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우리는 1을 버린 거죠. 그치? 근데 자연수 안만 집어넣어도 1 나와? 안 나와. 그래 안 그래? 1 안 나오잖아. 그럼 1을 빼고 나머지 홀수일 때를 다 증명한 거지. 그치? 하나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깎인다고 점수가. 깎여야겠지. 그치? 뭐라고 써야 되겠어? 여기 n을. 음이 아닌 정수. 그치? 0 이상의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정수 중에 음수가 아닌 거니까 0도 포함되는 얘기겠지. 그치? 요렇게 써놓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예 또는 뭐라고? 2n-1이라고 써놓고 n이 자연수. 요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짝수는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짝수는. 홀수는 요렇게 쓰면 되고.
짝수는 그냥 2n 제일 많이 씁니다. n이 뭐면 돼? 자연수이면 돼. 그럼 여기 내가 굳이 이렇게 쓰고 싶어. 음이 아닌 정수로 쓰고 싶어.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2n 플러스 2라고 써야겠지, 그치?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치? 보통 다 2n이라고 그냥 쓰죠. 2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짝수와 홀수 2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자연수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참고로 그럼 정수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가 수학상에서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음수를 나눗셈을 한번 해봅시다. 알았지? 봐봐. 음수의 나눗셈이라는 건 음의 정수를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거거든. 마이너스 17을 있잖아 얘들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두 개를 빼면 몇이 남아?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그쵸?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정수의 나눗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정석책에 써져 있습니다. 정석책에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Q는 정수여야 하고요. 요 R은 뭐여야 하면 0 이상 R은 몇 미만 B 미만인 정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요. 음수는 나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몇으로 나눠야 될까? 얘로 나눠야 얼마? 18. 나머지 얼마? 1이다. 요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음수도 짝수 홀수 개념을 또 적용시킬 거거든. 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수와 나머지가 1인 숫자로 나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거 전부 다 홀수로 보는 거예요, 알았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도 다 짝수로 보고요. 0도 그런 입장에선 짝수로 보는 겁니다. 0은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오케이? 0은 짝수이다 아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짝수라고 그냥 해도 그냥 고등학교 수학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우리는 짝수라고 나는 그냥 맨날 짝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면 정수의 분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정수에서는 홀수를 있잖아. 이렇게 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n은 뭐다? 정수이다. 이래도 모든 홀수 다 쓸 수 있거든. 왜? 0부터 집어넣으면 양의 정수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음의 정수 다 나와. 그치? 얘는 뭐 1부터 집어넣으면 양의 정수 다 나오고 홀수 중에 0 집어넣으면 음의 정수 나오고 어쨌든 모든 홀수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됐나요? 뭐라고 쓰든 중요하잖아. 됐죠? 정수의 분류에서는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자연수 분류일 때는 얘를 뭐라고 쓰냐에 따라 귀를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 얘를 써놓고 이렇게 써놔도 안 되겠죠? 얘를 쓰고 이렇게 써놔도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좀 주의해줘야 돼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쓰는 김에 증명한다고 해놓고 나쁜 새끼는 알려주지.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요? 집중해 잘 봐야 된다. 이거 내가 시험 보잖아? 개똥같이 써놓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진짜로. 뭐야 졸라 당연한 소리네 해놓고 개똥같이 쓴다니까? 그래 놓고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아 맞다. 이런다고. 그럼 언제도 그러냐? 시험 볼 때도 그래. 그런 애들 시험 볼 때라고 막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수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애들이 3n과 3n 플러스 1과 3n 플러스 2 해놓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써놓으면 역시 틀립니다. 왜? 1은 자연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그치? 그럼 1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수 안만 넣어도 1 안 나온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하냐? 이렇게 써야겠지. 3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로 보는 겁니다. 알았지?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았지? 마찬가지로 정수를 분류를 할 때는 정수는 상관없어.
하면 플러스 1이라고 쓰든 마이너스 2라고 쓰든 다 똑같아. 얘네다 정수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정수일 땐 관계없으나 자연수를 기준으로 자연수에서 3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혼동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 거야. 3엔 이렇게 써놓고 n이 음이 아닌 정수. 근데 이렇게 써놔도 뭐가 틀리냐? 이제 여기가 이제 얘가 안 맞죠. 왜? 역시 0 집어넣으면 그냥 0 나와버린대. 자연수만 분류하고 싶은데, 그치? 관찰하지 말아야 되는 숫자 하나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치? 의미 아닌 정수로 쓰고 얘네들을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출발을 해야겠지. 됐나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통일해서 쓰기 바란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그럼 A가 B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쓰냐? A는 2n-1, B는 2n-1 하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쓰면 똑같기죠. 똑같아요. 왜 깎일까? 그래. A랑 B가 홀수라는 말은 1 곱하기 3 이런 다른 홀수의 곱도 관찰을 해야 하는데 같은 문자를 써놔 버리면 무조건 둘이 똑같은 홀수만 곱한 경우밖에 관찰이 되지 않아. 그치? 그치?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해. 그냥 딱딱 써놓고. 그럼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7 이거밖에 안 본 거라고. 1 곱하기 7 이런 거 관찰 안 한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문자 종류는 다르게 써놓고 여기서 n과 m은 모두 자연수이다.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해야겠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하면 그럼 A와 B의 곱은 2n-1, 2m-1 이어서 전개를 해보면 4mn, -2m, -2n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럼 얘를 뭘로 묶냐? 2로만 묶을 거야. 왜? 나는 홀수인 걸 확인하고 싶잖아. 그치? 4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게 관찰할 게 아니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관찰하고 싶어. 그치? 2의 배수보다 1 크냐 작냐만 관찰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mn, 여기가 2mn -m,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얘는 어떤 숫자일까? 지금 얘 어떤 숫자일까? 얘 너무 어려운 거. mn은 자연수에 알았지? 진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 홀수 될 수 있지 않나? 홀수 될 수 있어요. 그치? 1, 2 집어넣으면 홀수 나오지 않나? 어떤 숫자? 어떤 숫자냐면 자, 이 이유부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요 녀석은 0 또는 자연수. m, n에 둘 다 1이 들어가면 빵이 됩니다. 그쵸? 1이 아닌 다른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자연수가 나와요. 알았죠? 이걸 왜 써주냐? 이거 홀수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만 써 있으면? 못해. 왜? K가 루트 3이야. K가 2분의 1이야. 얘 홀수야 그러면? 아니잖아. 얘가 홀수라는 걸 보장을 받으려면 적어도 얘가 정수는 돼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이 녀석이 자연수다 라고만 써야 이 녀석이 유리수가 아니다, 정수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음의 정수는 어차피 못 나오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정수가 0 아니면 자연수, 아니면 이 녀석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만 이 녀석이 홀수임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니네 시험에서 1.2점을 결정한단 말이야. 이거 안 쓰면 좀 1점씩 깐다고. 물론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이 그냥 뭐 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를 공부를 하든 익히든 너그러운 선생님을 만나게 기도를 하든. 그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그치? 둘 중에 뭐 할래? 기도. 전 기도요. 자,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이거 임으로 A, B는 홀수이다.
그 다음으로 얘가 왜 홀수인지까지는 안 써도 돼. 왜냐면 이미 자연수 분류에서 이런 형태 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홀수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면 증명이 끝났습니다. 봐봐. 얘로 출발해서 말이 좀 길어져서 막 돌아갔다 왔지만 얘로 출발해서 얘로 끝났죠. 그쵸? 이걸 직접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거의가 아니라 못 봤어요. 그럼 시장 이건 왜 알려주냐면 간접 증명으로 가서 간접 증명이 여기서 2개 외우거든. 딱 2개 외워. 여기서 딱 2개. 뭐랑 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여긴 뭐 귀류법.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2가지 방법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얘로 증명되는 건 보통 다 얘로 증명이 돼요. 얘로 되는 것도 보통 다 얘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선 무슨 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게 제시가 안 돼 있으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알았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쓰는 거야. 알았지? 왜 대우가 참이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이걸 증명해내진 않고요. 얘는 뭐 하는 거냐? 대우를 직접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 써놓고 이 대우가 대우의 가정으로 시작해서 쭈르르르 결론으로 딱 도달해. 그래서 대우를 직접 증명해놨어. 마지막에 뭐 한 줄 더 써주냐면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거 한마디 더 써주는 거라고. 즉, 자, 이 문제 보면 A가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를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증명법이라고. 왜? 이 녀석에 대우를 써놓고 얘를 직접 증명. 마지막에 이것만 추가. 대우가 참이니까 처음 명제도 참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이런 얘기 알았지? 개 쉽죠, 그쵸? 짱 쉽죠, 그쵸? 자, 봅시다. 귀류법만. 뭐야?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이 있잖아. 가정과 결론. 그치? 이 결론을 부정시킵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의 모순이 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 됨을 찾아서 얘를 결론을 부정해놨더니 여기서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기억날 거야.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이 뭐냐면 인범이는 남자이다. 기억나나? 기억나니? 인범이는 남자이다. 기억나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 내가 남자인 것을. 오씨, 어떻게 하냐? 지하로 갑니다. 법성 사우나에 가요. 자, 여탕 하나 주세요. 탁 해가지고 내가 뭐 신고하면 안 된다 얘들아. 뭐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드는 거잖아요. 여탕 딱 하나 끊어서 내가 여탕 들어가서 딱 씻고 탁 나오면 자, 다 증명됐지. 이렇게 보일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실행을 옮겨. 지하에 가서 여탕 하나 주세요 하는 순간 뭐야? 철컹철컹. 봐봐, 난 증명했어. 여자가 아님을. 그치? 왜 철컹철컹 했으니까. 이런 거라고. 모순이 생기다 못 들어가잖아. 그치? 나를 여자라고 가정해. 난 여자야. 얼마 전에 대전에서 남녀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한 명 잡혔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잡혔어요. 현행 몰카범으로. 누구였냐면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실제 현행범으로 잡혔대. 지금 귀류법 증명하려고 했나 그 새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새끼들.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건 인범이가 뭐 남자예요. 이건 그냥 내가 웃기려고 한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이
정석 책에도 그렇고 셀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은 이제 이런 거죠.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3은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를 증명을 하세요.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고등 과정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루트 2일 수도 있고 루트 5일 수도 있고 뭐 루트 7일 수도 있고 뭐 8일 수도 뭐라고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지? 뭐라고 나와도 증명하는 그냥 규칙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알았지? 자, 봅시다. 이 녀석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이 결론에 부정을 시키는 거지.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하면 여기선 두 가지의 정의가 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알았죠?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즉 어쨌든 분수 형태로. 분모에도 정수, 분자에도 정수. 즉 그럼 루트 3을 뭐라고 써볼까? m분의 n이라고 하자. 여기서 그럼 mn은 뭐냐? 두 번째 정의가 써입니다. 무슨 정의? 루트 3의 정의. 루트 3의 정의가 뭘까요? 니네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막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루트 3의 정의가 뭘까요? 아니, 3학년 때 중3,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어, 얘들아! 야, 진짜 3월, 지금 몇 달 전에, 지금 11월이니까 3월까지 몇 달, 8개월밖에. 야, 니네 지금,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중 양수. 그치? 3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나 다르게 배웠다. 그렇잖아. 아니, 그거 뭐 별거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양수라고, 그치? 일단, 그치? 그니까, 정수라고 쓰지 않고 얘를 그냥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써놓을 거예요. 이 말은 왜 붙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그치? 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하죠. 그걸 써놨다라고 합시다,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 서로소여야 돼, 알았지? 됐어요? 왜? 요 녀석의 모순점을 찾아낼 거니까. 분명 서로소라고 했는데 좀 이따 약분이 또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요 녀석 양변에 m을 곱해서 제곱시키면 3m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지. 이 숫자는 어떤 녀석의 3을 곱했네, 그치? 그러니까 3의 배수네. 좌변과 우변이 같다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구나. 그래서 n은 3의 배수구나. 야, 근데 있잖아, 니들 중학교 때 있잖아,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이 3의 배수다라는 사실을 막 졸라 널리 알고 있고 막 자주 이용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치? 사실은 얘도 증명을 해야 돼. 왜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왜 3의 배수인지 보통 증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근데 대부분 문제에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은 3의 배수이다 라는 걸 이용하여 이 녀석을 증명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알았지? 학교 시험은 선생님 맘이야. 안 써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사전에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2학기가 돼서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선생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거 증명 과정에 있어서 얘 증명하는 거 따로 써줘야 되나요? 그럼 선생이 대답을 막 어물쩡 막 해. 몰라, 나도 잘 몰라 하면 써야 돼, 알았지? 써야 돼. 그러면 써야 돼. 아니, 그거는 안 써. 그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해. 그냥 써. 따로 증명 안 해도 돼. 이러면 그냥 쓰면 돼, 알았지? 증명 안 하고 그냥 쓰면 돼, 알았지? 원래는 요 녀석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얘 증명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하면 돼. 대우를 이용한 방법으로 따로 해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n이 3의 배수야. 그래서 n을 뭐라고 놓을 거냐? n을 3k라고 놓을 거야. 여기서 k는 뭐겠어? 자연수. 자, 그래서 n 3k라고 해서 여기다 따랑 집어넣으면 9k제곱이 3m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3k제곱은 m제곱이 나와. 얘랑 똑같은 레파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 얘가 뭐야? 3의 배수야, 그치? 그래서 m제곱도 3의 배수.
그러니까 역시 m은 3의 배수. 모수. 어디에? 뭐야, 둘 다 3의 배수래. 그럼 3으로 약분이 될 거 아니냐, 그치? 분명 서로서라고 했는데. 에이, 그럼 선생님, 한 번 약분되는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약분했다고 쳐. 그럼 P분의 Q가 됐어, 약분의 3으로. 그럼 또 걔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또 된다고. 밤새 된다고, 그치? 그럼 모순이 생긴다. 언젠간 안 돼야 될 텐데, 그치? 무한번 반복이 가능하니까, 모순. 뭐의 모순? M과 N이 서로소인 것의 모순이므로 얘는 유리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 지금 정석책에 있는, 정석책이 아니다. 셀에 있는 대부분의 귀류법 파트는 빈칸 채우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돼 있으니까 증명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았지? 알았지? 이거 뭐 집에 가서 쭉쭉쭉 잘 풀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숙제를 내주면 숙제가 숙제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오늘 숙제가 다 돼 있는 친구들은 유형 지금 14단원 B단계 유형 몇 가지 외우면 되냐? 이거 19번 유형 19까지만 하면 되고요. C단계를 내가 골라줘야겠죠. C단계는 내가 칠판에 적는 번호를 풀어오면 됩니다. 300번 때니까 앞자리는 안 쓸게요. 73번 C단계에서 73 74, 77, 78, 79 이거 내가 문자로 안 보내준다. C단계 선택 문항 이렇게만 보내줄 거야. 다 받아 적어라. 알았지? 8 안 되고? 밖에 없다. 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해오면 될 것 같아요.